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4년 전까지 제 이름은 이정은이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였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던 탈북 아나운서 이정은, 방송 중 실수로 체제를 비판해서 탈북했다는 그 이야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공작원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225국 소속. 대남 공작원으로 15년간 훈련받았고 아나운서는 제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그 방송 사고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의 현대화라는 단어를 일부러 말한 겁니다. 탈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남한 언론계에 침투하고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빼내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실제로 3년간 성공했습니다. 저는 남한에 도착한 후 언론사에 취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기자라는 특수성 덕분이었죠.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무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고 가족관계를 조사했고 비밀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평양으로 보내졌습니다. USB에 담겨 중국 브로커를 통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갔죠. 저는 완벽한 스파이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곳에 지내면서 진짜 자유를 알아버렸습니다. 잠깐, 이 영상은 매우 위험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한 명의 스파이가 어떻게 스스로 자유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은 지금도 저를 찾고 있습니다. 배신자를 처형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스파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2005년 저는 23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 언론학부 4학년이었죠. 어느 날 학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정은 동무 따라오게.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고 단호했죠. 학부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본관 지하 3층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인민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동무 앉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가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돼 보였죠. 자네 남조선 드라마 본 적 있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는 건 반역죄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남자가 USB를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자네 기숙사에서 USB 사용 기록이 감지됐네.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와 몰래 남한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자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한쪽 입술을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들킬 줄 몰랐다는 건가?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살고 싶은가? 중저음의 중년 남성이 내게 물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당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중년 남성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 중년의 남성이 눈을 아래로 깔며 말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의 말투, 억양, 표정, 생활 방식, 문화,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리고 자네는 그걸 얼마나 따라 할 수 있지?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놀란 눈으로 중년의 남성을 바라만 봤습니다. 이정은 동무 조국이 자네를 필요로 하네. 일주일 후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 비밀 임무다. 5년간 연락 금지. 평안남도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정찰총국 225국 훈련소. 일명 225기지였죠. 입소 첫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훈련을 무사히 마치거나 죽거나. 아무런 감정도 동정도 없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훈련생은 15명. 모두 명문대학 수석 출신. 외국어, 컴퓨터, 체육, 연기. 각 분야 최고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당의 무기다. 살아있는 무기로 만들어질 것이다. 눈을 떠보니 초라한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는 독에 대한 면역 훈련을 하다가 쓰러져 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첫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격투술 훈련, 사격 훈련, 암호 해독, 컴퓨터 해킹, 그리고 연기 훈련. 너희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 완벽한 나만의 기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였습니다. 남조선 말은 우리말과 다르다. 억양이 다르고 어휘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다. 하나라도 틀리면 들킨다. 교관은 실제 남한 출신이었습니다. 70년대 납북된 사람이었죠. 내가 아니라 얘라고 해야 한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다. 위대하신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마라. 매일 6시간씩 남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대사를 외우고 따라하고 녹음했습니다. 이정은 다시. 교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진짜야. 끝을 올려. 더 가볍게. 100번을 반복했습니다. 1000번을 반복했습니다. 혓바닥에 마비가 올 때까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가장 어려운 건 감정 연기였습니다. 너희는 남조선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감정과 표정을 진짜처럼 해야 한다. 특수교관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려봐. 저는 어릴 적 아버지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죠. 좋아. 이제 이 감정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해. 우리는 명령만으로 울고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봇처럼요. 웃어. 웃었습니다. 울어. 울었습니다. 화내. 화냈습니다. 감정이 도구가 됐습니다. 2년 차부터 전공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론 침투조로 배정됐습니다. 너는 아나운서가 될 거다. 조선중앙텔레비전 메인 아나운서로 특수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방송국과 똑같았죠. 너는 10년간 진짜 아나운서로 살 거다. 북한에서 유명해져야 해. 그래야 남조선에서도 믿는다. 매일 방송 연습을 했습니다. 발성, 발음, 표정, 제스처.
카메라는 거짓말을 본다. 눈빛 하나, 입꼬리 움직임 하나까지 진실해야 한다. 동시에 남한 방송도 분석했습니다. KBS 아나운서들을 봐.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자연스럽지? 조선중앙과는 다르다. 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낮에는 북한식 아나운서, 밤에는 남한식 아나운서로 변신했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북한식 강하고 격앙된 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겠습니다. 남한식 부드럽고 친근한 톤. 3초 만에 전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거짓 인생 만들기. 4년차 가장 중요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교관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내 새 인생이야. 파일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남편 당 간부, 딸 중학생, 학력 김일성 종합대학 언론학부, 경력 조선중앙TV 15년, 탈북 이후 방송사고 후 숙청 위협, 탈북 경로 압록강 중국 태국 한국. 이걸 완벽하게 너희 몸으로 외워. 너의 어미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어라. 남조선 국정원이 신문할 때 단 하나라도 틀리면 들킨다. 100페이지가 넘는 거짓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밤 외웠습니다. 남편 이름, 딸 이름, 결혼 날짜, 첫 방송 날짜, 살던 아파트 주소. 남편과 첫 만남은 2003년 5월 12일 평양 청춘거리에서요. 딸 이름은 은별이요. 평양제일중학교 2학년이에요. 방송 사고 날짜는 2020년 4월 15일 태양절 특집 방송이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사형이었으니까요. 5년차 졸업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정은이다. 3일간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정체가 들키면 탈락이다. 모의 국정원 신문실이었습니다.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졌죠. 이정은 씨, 탈북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방송 중에 마음에 둔 말을 했어요. 남조선에는 현대화라는 단어가. 신문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날 몇 시 방송이었죠? 오후 8시 정각이요. 날씨는? 비가 왔어요. 거짓말. 그날은 맑았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맑았어요. 긴장하면 기억이 바뀌나요?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제 인생이 끝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진짜로 울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날이 정말로 제 인생이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통과. 신문관이 웃었습니다. 훌륭해. 너는 이제 진짜 이정은이야. 당의 희망이다. 졸업과 배치. 2010년 저는 정찰총국을 졸업했습니다. 15명 중 9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훈련 중 사망했거나 실종됐습니다. 졸업식에서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의 칼이다. 조국을 살리는 애국자. 남조선의 심장을 노리는 칼.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배치됐습니다. 진짜 아나운서로요. 10년간 경력을 쌓아라. 유명해져라. 그리고 2020년에 탈북한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10년 후에 실수까지도요. 저는 완벽한 무기가 됐습니다. 감정도, 기억도, 인생도 모두 가짜인 무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 후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기가 결국 북한을 향할 거라는 걸요. 2010년 3월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정식 배치됐습니다. 신입 아나운서 이정은. 김일성 종합대학 언론학부 졸업. 28살.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학적부, 성분 기록, 당 이력, 정찰 총국이 만든 완벽한 가짜였죠. 첫 출근 날 선배 아나운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정은 동무지? 나는 박순이야.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는 웃었습니다.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이 35세, 메인 아나운서. 남편은 인민보안성 대좌. 딸 둘. 취약점 큰딸이 만성 신장병. 정찰 총국이 준 자료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 누구를 포섭할 수 있는지, 누가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동료들과 친해졌습니다. 함께 밥 먹고 수다 떨고 비밀도 나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찰했을 뿐이었죠. 2012년 5월, 저는 결혼했습니다. 오직 이물을 위해서. 신랑 이름은 강민철, 당선전 선동부 과장, 32살. 결혼식 날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도 어색해했습니다. 당연했죠. 그도 정찰 총국 요원이었으니까요.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야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갔습니다. 묘양산으로요. 사랑이 아니라 임무였죠. 2013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별. 사랑해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너무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어난 딸아이를 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아기는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나의 딸. 은별이는 자라면서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낮에는 완벽한 아나운서였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오늘 인민군 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눈빛은 충성으로 빛났고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떨렸죠.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별이를 재우고 민철이 외출하면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특수 제작된 책장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전기가 숨겨져 있었죠. 밤 11시 30분. 암호화된 주파수. 붉은새에서 참새로. 보고합니다. 붉은새가 제 암호명이었습니다. 참새는 평양 연락책이었죠. 보고하라. 조선중앙TV 내부 인사 동향 보고합니다. 박순이 아나운서, 딸 치료비 마련 위해 중국산 약품 암거래 개입 확인. 저는 동료들의 비밀을 팔았습니다. 매일 밤 팔았습니다. 죄책감. 내 딸아이를 생각하면 죄책감도 사치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메인 아나운서로 승진. 2017년 노동신문 인터뷰 게재. 2018년 김정은 직접 칭찬. 이정은 동무는 우리 방송의 얼굴이요. 저는 완벽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정은아,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들은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체제 불만까지. 저는 다 들었습니다.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했습니다. 너는 신뢰를 무기로 써라. 사람들이 너를 믿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저는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최고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겨울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가 5살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은별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은별이. 엄마, 우리 행복하죠?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밤에 은별이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잠든 은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은별이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임무 최종 단계. 2019년 10월 평양 연락책이 찾아왔습니다. 내년 4월 태양절에 탈북한다. 최종 계획이 확정됐다. 드디어였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죠. 방송 중 남조선의 현대화라는 단어를 말해라.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처리한다. 취조, 감시, 탈출 루트까지 다 계획돼 있다. 우리 가족은요? 민철 동무는 차후 합류한다. 다른 임무가 있으니까 은별이만 데려가라. 은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가요? 맞았습니다. 은별이는 미끼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방송 중 실수를 연습해라. 자연스러워야 한다. 집에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현대화는, 아니, 우리 남조선의 현대화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준비됐나? 네. 은별이는 내가 챙길게. 탈출할 때까지요. 그는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D-30일 3월 중순 최종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탈북 후 남조선 국정원 신문을 받는다. 3주간 하나원에 격리된다. 그 후 서울에 정착한다. 언론사 취직까지 우리가 돕는다. 목표는 KBS, MBC 또는 종편, 탈북 아나운서라는 특수성을 활용해라. 그리고 고위 인사 인터뷰를 확보해라. 구체적 타깃은 국회의원, 재벌, 고위 공무원. 약점을 찾아내고 포섭하고 필요하면 제거해라. 제거.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앉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건가요? 필요하면. 연락책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기야. 무기는 쏘라고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내일이 작전일이었습니다. 밤에 은별이를 재웠습니다. 엄마, 내일 유치원 가요? 응, 가야지. 엄마는요? 엄마는 일 있어. 엄마 사랑해요. 은별이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결국 진짜 배신자가 될 거라는 걸요. 2020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축하 특집 방송.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은별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민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조심해. 네. 은별이는 내가 데리고 나갈게. 3시간 후에 만나는 거야. 그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은아, 우리 살아남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동무도 작전명도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별아. 저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발 다치지만 말아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7시 30분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이동무,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완벽한 화장, 완벽한 미소.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1시간 후면 내 인생이 바뀐다. 오후 8시 붉은 ON AI야 불이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탄생 108도를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15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원고를 넘겼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현대화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2천만 시청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조선의 현대화는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 부조실에서 책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술팀이 급히 송출을 바꾸려 했지만 늦었죠. 1초 1.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현대화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조선라는 단어는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팔이 잡혔습니다. 이정은 동무 따라오시오. 보이부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끝났어. 방송사고라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두려웠으니까요. 취조실, 차가운 의자, 차가운 벽. 동무의 내심에 남조선이 있나? 보이부 요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실수를, 평소에 남조선을 생각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지? 이건 원수님에 대한 반역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조는 아니 고문은 6시간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이 나오면 손톱을 잡아당기거나 정기 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 은별이를 위해 임무를 완수해야 했기에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새벽 2시 검은색 차에 실려 어느 도로에 내던져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철이 은별이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심장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량, 전화는 도청,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이 동무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인민반장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집에 갇혔습니다. 밤마다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붉은새에서 참새로. 참새 응답. 계획 진행 중. D7일 실행. 일주일 후 탈출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몸이 정말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김만유병원. 평양 최고급 병원이었죠. 정찰 총국이 포섭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폐렴 소견이 있습니다. 격리 입원이 필요합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중병 환자였습니다.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죠. 이틀 후 새벽에 이동합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요원이 속삭였습니다. 은별이는요? 민철 동무가 데리고 합류합니다. 이틀, 마지막 이틀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새벽 4시
주사 하나가 팔에 꽂혔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약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약효가 돌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죠.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지하였습니다. 안치실,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여기서 1시간 대기합니다. 침대가 멈췄습니다. 내 딸은 별이, 미안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5시, 안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합니다. 검은 비닐로 덮인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시신 운구차였죠. 차는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밖은 어둠이었습니다. 외곽 하역장이었죠. 빨리. 누군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약 때문이었죠. 그때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볼보 세단. 외교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서양인이었습니다. 스웨덴 공관원이었죠. 차에 오르려는데 엄마, 아이 목소리, 은별이었습니다. 민철이 은별이를 안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은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평양 외곽 검문소. 차가 느려졌습니다. 외교관 차량입니다. 운전사가 유창한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문서 확인합니다.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뒷좌석. 저와 은별이는 담요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은별이가 떨었습니다. 쉿. 저는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군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심장이 멈췄습니다. 대사관 직원 가족입니다. 확인해야겠습니다. 군인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 운전사가 무언가 건넸습니다. 담배였습니다. 말보로 한 보루. 그리고 달러 뭉치. 군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가시죠. 쇠창살이 올라갔습니다. 차는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새벽 7시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차가 멈췄습니다. 강변으로 걸었습니다. 은별이를 안고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교대 시간이 60분 남았습니다.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탔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강 중앙쯤 왔을 때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엎드려.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붙었습니다. 총성.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많은 총성.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뛰어. 보트가 강둑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총알이 뒤에서 쫓아왔지만 100m, 200m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민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남한 침투. 그게 진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임무가 결국 실패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은별이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총알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죠.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허름한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칸에 올랐습니다. 어둡고 좁았죠. 베이징까지 20시간입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은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철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정은아, 우리 정말 살아남았어. 아직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20시간 후 베이징 외곽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이틀 쉬세요. 태국 비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하방에 숨었습니다. 민철이 밤에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붉은 새와 참새, 베이징 도착.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남조선 도착하면 일주일 후 다시 연락하라. 알겠습니다. 민철이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정은아, 우리 돌아갈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남조선 가면 영원히 북에 못 돌아가. 임무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 처형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공해야죠. 그날 밤 은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임무를 완수해야 해. 사흘 후 우리는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첫 비행기였습니다. 엄마, 구름이에요. 은별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즐길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리허설했으니까요. 국정원 신문. 완벽하게 대답해야 해. 방콕 공항.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영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작은 방,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탈북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됐습니다. 방송 중에 실수를 했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남조선 현대화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취조당했어요. 보이부에서 자택 감금됐고 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가족은요, 남편은 평양에 남았어요. 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정은의 친오빠입니다. 누나를 도와 함께 탈출했습니다. 이것도 준비된 설정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제 남편이 아니라 오빠로 위장했죠. 압록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보트를 브로커가 준비해줬어요. 새벽에 총 맞을 뻔했어요. 저는 떨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으니까요. 영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 불빛이 진짜 많아요. 은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공항은 평양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자유롭게 오갔죠. 감시하는 사람도 검문소도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요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방, 먼저 환영합니다. 요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3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수십 번. 방송 사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였죠? 2020년 4월 15일입니다. 몇 시 방송이었나요?
오후 8시 정각입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출근할 때 햇빛이 강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죠. 탈북 경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양 신의주 압록강 중국 단둥. 베이징 방콕 한국입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브로커입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항상 어둠 속에서만 만났으니까요. 준비된 답이었습니다. 조사관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정은 씨, 북한에서 방송 경력이 15년이시네요. 네. 상당히 고위직이었는데 혹시 당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은 적은 없나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임무요? 대남 공작 같은 거요. 침착하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나운서였어요. 조사관이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렇군요. 믿는 걸까요? 의심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죠. 3개월간 여기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까지 있었죠. 엄마, 여기 천국이에요. 은별이가 뛰어다녔습니다. 민철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1단계 통과했어. 아직 멀었어요. 밤이 되자 민철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하나원 입소 완료. 수고했다. 3개월 후 언론사 취직 준비하라. 탈북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사용법, 교통 이용, 취업 준비. 여러분, 한국에서는 동무라는 표현 안 써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야 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편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진짜 미쳤네. 또 미사일 쐈대. 탈북민 동료가 TV 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체포됐을 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씨 어때요? 한국 생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좋았으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밤에 은별이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이 아이는 여기가 더 행복해.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2달째 첫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서울 구경 가보세요. 상담사가 교통카드를 줬습니다. 우리는 명동에 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죠. 엄마, 저기 치킨집이에요. 은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치킨을 샀습니다. 은별이가 한 입 베어 물고는 울었습니다. 왜 그래, 은별아? 너무 맛있어요. 아이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 못 먹었잖아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죠.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마지막 날, 민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은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알아요. 망설이는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민철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려면 임무를 완수해야 해.
평양에 있는 우리 진짜 가족들도 알아요. 감정에 흔들리지 마. 우리는 당을 위해 사는 무기야.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는 그들을 파괴하러 온 거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3개월 후 저는 종편 방송사에 취직했습니다. 탈북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특수성 덕분이었죠. 이정은 씨 환영합니다. PD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주세요. 완벽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자리였으니까요. 첫 방송. 안녕하십니까? 이정은입니다. 저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15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완벽했습니다.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재벌 총수, 모두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무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은별이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낮에는 탈북민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들을 감시하는 스파이였죠. 입사 6개월 후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탈북 아나운서가 전하는 북한의 진실. 제 프로그램은 시청률 1위였습니다. 이정은 씨 사인 좀 해주세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첫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김태준 의원. 그의 허점을 찾아라. 평양에서 온 명령이었습니다. 김태준 53세. 통일부 장관 유력 후보. 대북 강경파였죠. 이정은 씨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김태준 의원이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PD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정은 씨 반갑습니다. 김 의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의원님. 저는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재 정권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터뷰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차 한 잔 어때요? 좋습니다. 국회 인근 카페. 그는 경호원도 없이 왔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 딸 아픈 아내. 사실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도 딸이 버팀목이죠.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점. 아픈 아내, 대학생 딸. 그날 밤 은별이를 재운 후 서재로 갔습니다. 암호화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타깃 김태준. 약점 부인 우울증 치료 중. 딸 서울대 재학. 활용 방안 가족 위협 가능.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팔았습니다. 죄책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당에서는 지구 끝까지 쫓아와 우리 은별이와 저를 찾아낼 겁니다. 방송국에 박수진이라는 PD가 있었습니다. 35살 여자, 미혼. 정은아, 오늘 회식 가자. 그녀는 제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은별이 돌봐야 해서 아이는 오빠한테 맡기고 와. 가끔은 내 시간도 필요해. 그녀가 제 팔을 끌었습니다. 회식 자리, 건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은아, 너 진짜 대단해.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거.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너 겸손한 척 하지 마. 넌 진짜 용감한 거야.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취했습니다. 진짜로 취했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죠. 2021년 9월 C그룹 이사 정민호. 대북 사업 추진 중. 그의 계획을 파악하라. 새 임무였습니다. 이정은 씨, 재벌 인터뷰 어때요? 박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시 정민호 이사가 탈북민 지원 사업하는데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주일 후 시 본사. 정민호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정은 씨, 탈북민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교육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장학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후 이정은 씨,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북한과 사업하면 도움이 될까요? 개성공단 같은 거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왜죠? 북한 정권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도적으로는 그는 대북 사업을 진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계획, 시기, 규모.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타깃 정민호. 정보 대북 사업 계획 추진 중. 투자 규모 500억 원. 키보드 위에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정민호는 탈북민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내가 이 사람을 배신해야 하나?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게요. 이틀 후 암호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보고가 없나? 평양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중입니다. 빨리 보내라. 기한은 3일.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민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은아, 왜 보고 안 해? 어려워요. 뭐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은아,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감정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알아요. 평양에 있는 우리 가족 생각해. 임무 실패하면 다 죽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선택권이 없어. 그날 밤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 응, 그럼. 너무 좋아.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좋고, 밥도 맛있어. 은별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선생님 될 거야. 북한에서 온 아이들 가르쳐주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가 고향이 됐어. 은별아. 응? 엄마가 미안해. 왜? 그냥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2021년 12월 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정원 전직 차장 윤석준. 그의 자택 위치, 동선, 경호 체계 파악하라.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암살 준비잖아. 이 정보를 왜 필요한 건가요? 저는 평양에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수행하라. 이 사람을 죽이려는 건가요? 명령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건가? 다음날 방송국.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정은아, 괜찮아? 박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응. 거짓말. 뭔 일 있어?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나, 응?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스파이야. 너희를 배신하고 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은아. 박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내 친구야.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넣었습니다. 윤석준 자택 서울 강남구 실제는 용산구, 경호원수 신명 실제는 사명, 주 이동 경로 어루트 실제는 비루트, 전송했습니다. 저는 평양을 속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이틀 후, 민철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큰일 났어. 무슨 일? 평양에서 정보 검증했대. 내가 보낸 정보가 틀렸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알아? 아직은 실수인 줄 알아. 하지만 한 번 더 틀리면 그는 목을 그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정은아, 정신 차려. 정말 우리 가족을 다 죽일 셈이야? 민철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임무는 절대 실수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보낸 겁니다.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은별이가 다가왔습니다. 별 보고 있어. 엄마, 나 숙제 검사해줘. 은별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장래 희망 선생님, 이후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은별이의 글씨였습니다. 잘 썼네, 은별아. 엄마도 꿈 있어? 엄마 꿈?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요원에게 꿈은 없었으니까요. 응, 엄마 꿈은. 말을 멈췄습니다. 내 꿈은 뭐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38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 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꿈은 은별이가 기다렸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야. 엄마는 이미 자유로운데? 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평양의 줄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2022년 1월, 어느 날 출근길,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관용 차량이었죠. 설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차가 따라왔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밤에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감시받고 있어. 나도 느꼈어. 민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킨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는 무전기를 파기했습니다. 노트북도 포맷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방송국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정은 씨? 네, 국정원 박상민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차에서 이야기하시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이정은 씨, 최근 누구를 만나셨죠? 방송 관련 인터뷰. 김태준 의원, 정민호 이사. 그 외에 또 누구 만나셨나요?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이정은 씨, 박상민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시죠?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이게 언제 찍힌 거지? 이 사람은 누구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우연히. 거짓말 마세요. 박상민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 중국 국적 조선족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네. 박상민이 오래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정은 씨, 혹시 북한과 연락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럼 이건 뭐죠? 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파트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 무전기 불빛이었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은 씨, 박상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마이너스. 저는 탈북민입니다. 진짜 탈북민입니까? 아니면 침투 공작원입니까? 탈북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북한에서 도망쳤어요. 방송사고 때문에. 방송사고. 박상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 완벽한 탈북이었어요. 경로도 타이밍도 모든 게. 운이 좋았어요. 운? 북한에서 메인 아나운서가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침묵. 탈북민입니다. 좋아요. 박상민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아, 그리고 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출국 금지입니다. 그리고 감시는 계속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그날 밤 암호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급. 일주일 내 철수하라. 경로는 메일로 발송. 평양이 저를 회수하려는 겁니다. 민철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봤어? 응. 일주일 안에 북으로 돌아가야 해. 은별이는? 당연히 데려가야지. 안 돼. 뭐? 은별이는 여기 두고 가야 해. 민철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은별이 두고 가면 평양에서 우리 배신자로 처형해. 알아. 그럼 은별이는 여기가 더 행복해. 민철이 한 대 때리려다 멈췄습니다. 정은아, 너 정신 차려. 우리는 살아야 해. 살기 위해. 은별이를 지옥으로 데려가. 북한이 지옥이라고?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지옥이야.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박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응? 왜 그래? 안색 안 좋아. 할 말이 있어. 뭔데? 카페 구석자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 사실은. 응? 박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나는 스파이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박수진이 손을 놓았습니다. 뭐? 나는 북한에서 보낸 침투 요원이야. 탈북은 위장이었어. 너희를 감시하고 정보를 빼냈어.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정은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친구 아니었어? 친구였어. 진짜로.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내 진짜 친구가 됐어. 그럼 왜? 나도 모르겠어. 박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신고해야겠지? 응. 너 감옥 가. 알아. 은별이는? 은별이는 여기 남겨둘 거야. 내가 입양 기관에 맡길게. 박수진이 울었습니다. 정은아, 넌 정말 바보야. 그날 밤 민철이 집에 왔습니다. 정은아, 짐 싸. 내일 새벽에 출발해. 나 안 가. 뭐? 나는 여기 남을 거야. 민철이 총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까지 죽을 순 없어. 민철아, 넌 배신자야. 평양에서 명령이 떨어졌어. 너를 제거하고 나만 돌아가라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은별이는? 은별이도 제거 대상이야.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안 돼. 저는 은별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잠결에 일어났습니다. 은별아, 빨리 나가. 왜? 민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비켜, 정은. 안 돼. 은별이는 아니야. 명령이야. 은별이는 내 딸이기도 해. 난 아버지이기 전에 당의 요원이야.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움직이지 마세요. 문이 박살났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박상민이 총을 겨눴습니다. 총 내려놓으세요. 민철이 저를 쏘려 했지만 총성, 탕, 민철이 쓰러졌습니다. 이정은 체포합니다. 박상민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엄마 어디가? 놔두고 가지 마. 은별아, 아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 곧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갈 겁니다. 정은아, 박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은별이는 내가 맡을게. 수진아? 바보야. 은별이는 죄 없잖아. 박수진이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은별이가 보였습니다.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미안해, 은별아. 국정원 지하조사실. 이정은 본명이 뭡니까? 리설아입니다. 소속은 정찰총국 2호국. 임무는 대남 침투, 정보 수집. 저는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3일간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왜 자백합니까? 박상민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죠? 여기가 집이 됐으니까요. 박상민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리설아 씨, 아니 이정은 씨. 당신은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해요. 무엇을? 더 빨리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요. 일주일 후 박수진이 면회를 왔습니다. 은별이가 편지 썼어.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 이모가 잘 돌봐줘요.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몰라요. 엄마는 내게 좋은 엄마였어요. 밤마다 책 읽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엄마가 뭘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빨리 나와요.
기다릴게요. 은별이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응? 은별이 부탁해. 알아. 그리고 고마워. 바보. 친구 아니었어? 박수진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2022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리설아, 일명 이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로 기소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2년간 대한민국을 속이고 국가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38년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은 처음으로 인간으로 산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딸 은별이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리설아, 일명 이정은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방청석에 박수진이 있었습니다. 은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엄마. 은별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수했고 실제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숨이 멈췄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저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여주교도소, 작은 독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매일 같은 일과였습니다. 기상, 식사, 노역, 취침.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2948번 면회 왔어요.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면회실. 박수진이 은별이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유리 너머 은별이가 울었습니다. 은별아, 울지 마. 엄마 언제 나와? 조금만 기다려. 15년. 은별이가 25살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잘 다녀. 수진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 다행이다. 엄마도 밥 잘 먹어? 응, 잘 먹어. 은별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별아. 면회가 끝난 후 교도관이 편지 뭉치를 건넸습니다. 2948번 편지 많이 왔네요.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 박수진이었습니다. 정은아, 은별이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내가 나올 때까지 잘 키울게. 그리고 말이야, 난 아직도 내가 친구야. 내가 뭘 했든 우리의 시간은 진짜였으니까. 힘내. 기다릴게. 수진이가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편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정은 씨께. 저는 탈북민 김영희입니다. 하나원에서 당신 프로그램 봤어요. 많은 위로 받았습니다. 뉴스 보고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우리는 다 힘들었잖아요. 북한에서도 여기서도. 당신도 피해자예요. 용서받을 자격 있어요. 힘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수십 통의 편지였습니다. 탈북민들이 보낸 편지였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6개월 후
박상민 요원이 면회를 왔습니다. 이정은 씨, 잘 지내시죠? 무슨 일이세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자문위원. 이게 뭡니까? 당신의 경험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북한 침투 요원을 찾아내고 진짜 탈북민을 보호하는 일이요. 제가요? 당신만큼 그쪽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협조하면 형량 감축도 고려하겠습니다. 은별이를 더 자주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도소 내 특별 면담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이정은 씨 정찰 총국 조직도를 그려주세요. 저는 기억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요원 이름, 연락책, 침투 경로. 이 사람 아시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철수, 이이호국 소속이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입국했어요. 탈북 기업인으로 위장했죠. 어디 있습니까? 체포했습니다. 당신 정보 덕분에요. 그날부터 저는 일했습니다. 북한 스파이를 찾아내는 일을요. 이 사람은 진짜 탈북민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스러워요. 제 경험이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기분이었죠. 2025년 저는 모범수로 인정받았습니다. 2948번 가석방 심사 대상입니다. 교도관이 통보했습니다. 진짜요? 국정원 협조와 모범적 태도를 인정받았어요. 7년 만에 나갈 수 있어요. 7년. 15년 형기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별이한테 말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2025년 10월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15살이 됐더군요. 키가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은별아,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박수진도 있었습니다. 정은아, 축하해. 고마워, 수진아. 이제 뭐 할 거야? 속죄할 거야. 저는 국정원 자문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도 활동했죠. 이정은 선생님, 저 힘들어요. 25살 탈북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차별받고 북한에서도 버림받았고. 알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선생님도요? 응. 나는 더 심했어. 스파이였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이겨냈잖아요.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어느 날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북한학 전공할 거야. 왜? 엄마처럼 탈북민들 돕고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별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 알아. 하지만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변했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보여줬어. 고마워. 엄마, 나 자랑스러워. 엄마가 용기 냈으니까. 2027년 한 독립 미디어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이정은 씨, 유튜브 해보시겠어요? 유튜브요?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파이였던 이야기, 변화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북한의 모습을요. 시청자들이 볼까요? 볼 거예요. 당신의 진실을 원하니까요.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은 리설아입니다. 저는 북한 스파이였습니다.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치유를 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조선중앙TV에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변절자 리서라는 조국을 배신한 역적이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배신자예요.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독재를 배신했어요. 거짓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선택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북한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죠. 박수진은 여전히 제 친구예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 밥을 먹어요. 저는 매일 유튜브를 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리고 밤마다 은별이에게 말합니다. 은별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스파이였습니다. 12년간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기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정 없는 무기로요. 하지만 자유가 저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따뜻함이, 이 사람들의 신뢰가, 그리고 제 딸의 사랑이 저를 사람으로 되돌려줬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알게 될 겁니다. 저처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진실을요. 에필로그 은별이의 일기. 2025년 11월 13일. 오늘 엄마가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화가 저에게 희망입니다. 엄마는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엄마는 스파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영웅이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엄마처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은별이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는 리서라입니다. 이정은이기도 하고요. 스파이였고 죄인이었고 지금은 그냥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든 무엇을 했든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탈북은 국경을 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탈북은 거짓에서 진실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음이 국경을 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탈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나누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정을 리서라 드림.